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시대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수업 시작할게요. 문자가 발명돼서 역사가 시작된 시대가 이제 청동기부터인데요. 우리 청동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청동기는 앞서서 우리 신석기까지 나무와 돌로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와는 좀 다르게 청동, 즉 주 원료인 구리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구리라는 광석을 특정한 작업을 통해 변형시켜서 도구로 만든 것을 청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은 즉 재료가 구리 광석이라는 점의 특징이겠죠. 자, 청동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을 선생님이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짧게 설명을 먼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을 파고 들어가서 구리라는 광석을 얻어내야 됩니다. 구리 이렇게 많은 광석을 모아서 이제 높은 열의 불로 가열을 하면 구리 광석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녹은 구리를 원하는 형태로 도구로 만든 것이 바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처음에 도구로 만들었을 때 이런 황색, 노란색을 띠다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를 만드는 과정, 구리 광석을 얻어서 청동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상의 출처를 밝히도록 할게요. 자, EBS 다큐멘터리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유튜브 링크는 이렇게 됩니다. 최초의 금속을 얻는 일은 인간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노동이었다.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금속. 반나절 넘게 일해도 겨우 50g 정도나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엔 그냥 좀 다른 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을 만나면 달라졌다. 섭씨 1100도까지 올리면 돌에서 구리가 녹아나온다. 구리는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금속이다. Copper is softer, but I can't see the color very good. So I have to feel and heat it with a hammer and feel if it's soft enough. When I'll see the color, it's already too late and it will burn. 돌과 구리가 같이 쓰이던 시대의 제품들이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구리를 높은 온도에 녹여서 이제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도구를 비교해 보자면, 돌과 나무는 재료를 찾기가 참 쉬워요. 지금 당장이라도 산에 나간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돌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찾기 쉽다라는 게 석기와 나무의 이제 장점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청동기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산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구리를 얻을 수 있고, 막 인간이 막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막 기어 들어가서 그 좁은 데 들어가서 구리 광석을 캐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석기, 나무, 도구로 만들 때는 어떨까요?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돌을 돌끼리 부딪혀서 깨트린다거나 돌을 이용해서 간다거나 돌을 나무로 비벼서 갈아서 도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쉽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청동기는 아까 영상 봤듯이 높은 열로 가열해서 겨우겨우 녹여서 또 그 틀을 만들고 두드리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도구를 겨우겨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로 만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재료를 찾기도 쉽고 도구로 만들기도 쉬운 석기와 나무, 목기를 어디에다 쓰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사람들이 자주 쓰고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는 것들을 석기와 돌과 나무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농기구와 생활도구에 많이 쓰였습니다. 농사가 중심이고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도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생활도구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자주 쓰고 빨리빨리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들이었죠. 자, 그럼 청동기는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무기, 검, 또 의식용 도구,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색깔도 돌이나 나무에 비해서 색깔도 신비하고 멋있고 하니까 의식용 도구에 쓰였다라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청동 거울과, 그리고 이게 이제 뒷면이에요. 앞면으로 하면 이제 거울처럼 이제 반사가 되고요. 그 다음 청동 방울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팔주령이라고도 합니다. 8팔, 주, 구슬주, 령, 이제 방울령. 자, 8개의 구슬이 달려져 있는 방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농경무늬 청동기인데요. 청동기인데 여기에 있는 무늬가 사람이 농사를 짓는 모양을 무늬로 새겼다 그래서 농경무늬 청동기고요. 그 다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동검인데 왜 비파형이라 그래요? 바로 이 검의 모양이 악기,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냥을 하고요,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고요, 목축을 합니다. 단 여기서 달라진 점은 신석기 때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또는 이제 막 농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청동기 시대부터는 농사를 큰 비중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특징점으로 이제 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논농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밭농사가 중심이었고요. 생각보다 청동기 시대에서 농사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로 먹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식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 식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아기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또 늘어나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 사람들이 많아져 농사를 많이 해. 그래서 생산량이 높아져. 이제는 인간 사회에서 식량, 하루하루 먹을 식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쌓아놓을 식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남을 여, 남을 여. 생산물이 남고 남아서 쌓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당시 사람들한테는 식량이라는 게 재산과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굶지 않고 배부르다는 게 이제 부유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가진다, 재산이 많다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죠. 선생님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 근데 집에 먹을 게 많아. 근데 반면에 선생님 옆집에 사는 사람은 통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누가 부자죠? 그렇죠.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언제든지 먹을 걸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더 좋은 집을 가면 되는 거고, 식당 가서 그 돈으로 맛있는 밥을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라는 게 많을수록 현대사회에서는 부자인 겁니다. 반면에 이 청동기 사회에서는 식량이 많아야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곧 재산이다. 식량이 많은 사람은 부자고 식량이 적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게 이 당시 사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많음에 따라 이제 계급이 생겨나고 빈부격차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이 개별적 격차가 모여서 씨족 간의 격차로 바뀌게 되고요. 그 씨족 간의 격차가 또 부족의 격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씨족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이 많아. 어느 씨족에 가서는 농사를 못 지어서 식량이 없어. 그러면 A씨족과 B씨족을 비교했을 때 식량이 많은 A씨족이 더 부자인 씨족인 거죠. 더 크게 봐서 A부족은 식량이 많고 B부족은 식량이 없어. 그러면 부자인 부족은 어디예요? 식량이 많은 A부족이겠죠.
이렇게 점차 식량을 얼마나 쌓아놨느냐의 정도에 따라, 양에 따라 빈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가 계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계급. 내가 지도자 할게. 식량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식량이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 할게. 시킨 대로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업이라는 것은 일을 나눈다인데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하는 분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계급의 등장과 맞물려서 연계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레 식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그 마을의, 그 부족의, 그 시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지도자를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합니다. 부족의 장, 반장할 때 그 장, 무리의 장, 무리 군자고요. 무리의 장. 그래서 족장, 군장이라고 한다. 청동기 시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재산, 식량 소유 정도에 따라 빈부격차, 계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동기부터는 불평등한 사회다라는 거. 군장과 족장은요, 야, 내가 재산이 많아서 이 마을, 이 시족, 이 부족의 리더가 됐어. 지도자가 됐어. 그러니 내가 지도자라는 걸 뿜어내야겠어. 자랑해야겠어. 그래서 족장은 다양한 종류, 청동제기,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검을 이제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족장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성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자신이 도맡아서 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크게 상징할 수 있는 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해서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인돌의 종류를 좀 살펴보자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 고인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탁자식. 밑에 우리 탁자 밑에 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탁자. 우리 공부할 때, 밥 먹을 때 먹는 탁자. 이런 형식.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다라는 거고요. 가운데는요, 바둑판식 고인돌입니다. 바둑판. 우리 바둑 둘 때 이렇게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바둑이랑 좀 거리가 멀긴 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바둑판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이고요. 마지막 개석식 고인돌인데요. 이 개자는요, 덮을 개자, 석자는 돌석자입니다. 즉 앞에 두 개는 다 받침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받침돌이 없이 바로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위에다 큰 돌을 그냥 바로 덮어버린 겁니다. 덮을 개자. 그래서 개석식 고인돌이다 라는 거. 우리 앞서서 마을마다, 시족마다, 부족마다 격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부족이나 마을 사이에도 생겨나니까 가난한 쪽이 부자인 쪽을 빼앗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부자인 쪽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가난한 쪽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쟁에서 방어에 유리한 곳을 찾아서 거주지를, 사는 곳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옮겨가기 시작해요. 이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랑, 강이 있는 곳이거나 또는 언덕 같은 곳을 골라서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주변에 울타리 이런 거 울타리, 그리고 도랑 이렇게 물 또는 이제 강이 있는 곳을 골라서 정착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막기 위해서는 방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이제 청동기 시대의 종교인데요. 아무래도 신석기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와 관련된 것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해, 하늘, 비, 햇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그리고 빛님이시여, 이렇게 이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비는 종교가 청동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울산 반구대의 바위 그림이라는 겁니다.
바위에 그림을 그려 고기잡이와 사냥의 풍성함을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식량을 풍요롭게 얻는 것을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동기에 사용한 도구로서 청동기와 반달 돌칼 그리고 토기가 있는데요. 먼저 청동기는 아까 봤듯이 청동 거울, 청동 방울, 그 다음에 봉검, 청동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인장이나 촉장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했던 거, 아니면 평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차고 지녔던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반달 돌칼이라는 것은 반달 모형의 칼인데요. 이것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확용 도구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농기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인데요. 자, 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플레인, 영어로는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늬가 밋밋하고 없는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요. 민무늬 토기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다 민무늬 토기야. 다 민무늬 토기인데 형태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달라요. 맨 왼쪽은 일반적인 민무늬 토기고요. 가운데는 우리 팽이형 토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탑블레이드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정말 고전 전통 팽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철썩 때리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철썩 때리면 그 모형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팽이형 톡이라고 하고요. 맨 오른쪽은 미송리식 톡이라고요.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청동기 유적지가 있어서 파보니까 이런 토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특징으로는 입구 부분이 잘록하고 이제 항아리 모형처럼 이렇게 밑에 부분이 둥글둥글한 모형이다라는 거. 손잡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주시면 미송리식 토기를 구분하실 때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